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지역의 오래된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는 35년째 제가 사는 지역에서 재래시장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척 당황스러워하죠. 뭔가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무척 당황해 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5년 장사하는 시기가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장사가 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진 거는 코로나 이후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그런 조짐은 충만했죠. 그런데 그게 마침 코로나하고 겹쳐버리면서 코로나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게 인터넷이고 물류혁명이고 로봇이고 인공지능인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특히 그냥 성실하게만 살아왔던 내 친구가 이런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릴 방법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는 건 알지만 잘 몰랐던 거죠.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친구는 어려운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중앙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집도 장만했고, 크잖아요. 어쨌든 집을 장만했고, 자녀들을 매우 잘 키웠습니다. 정말 너무 잘 키웠어요. 이 부부는 그야말로 성실과 정직의 표본입니다. 정말 성실했고, 정말 정직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만 해도 아침 7시나 7시 반이면 나와서 저녁 11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일부러 이 중앙시장 지나서 다녀요. 그럼 벌써 7시 반이면 나와서 가게 문 열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6시면 이미 중앙시장 좌판이 거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은 세대 사람은 이해 못할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재래시장이 6시면 파장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6시면 이미 문 닫아요. 저녁에도 그 전에 우리 친구 사장 얘기는 11시까지 가게를 열었다고 해요. 그만큼 중앙시장에는 사람이 왔습니다. 딱 그때까지는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녁 8시면 그 성실한 친구가 8시면 문을 닫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있어봤자 사지도 않습니다. 유사장한테 유사장은 그런 얘기 하죠. 그전에는 어깨끼리 부딪힐 만큼 사람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 명절 때나 좀 있고. 맞습니다. 그때는 그 중앙시장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었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근데 지금은 제가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전기자전거도 아주 빠르지 않는 이상 끌고 다닐만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어요. 동네 친구니까 나이를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말도 놓기도 하고, 또 적당히 반올림하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코스트코 가고 쿠팡 가요. 쿠팡 가지, 그래요. 맞습니다. 안양인데, 광명에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저도 코스트코 가끔 가는데, 아침 8시에 문 열면 곧바로 줄이 100m 생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와요.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궁금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근데 저부터도 고기를 많이 살 일이 있으면, 저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 사람 음식 만들어주는 일을 좋아해서 많이 살 일이 있거든요. 정육점 사장인 친구가 있는데도 친구네 가게 안 가고 코스트코 갑니다. 정말 미안하죠. 코스트코에서 네덜란드산 그 통삼겹살이 냉동된 건 45,000원 밖에 안 해요. 그거 4판을 사면 뭐 한 17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50명이 먹습니다. 근데 친구네 가게에서는 국산 팔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때 부탁하면은 4판을 주문해 주기도 하는데 수입산도 팔긴 해요. 근데 뭐 그냥 저절로 코스트코 가게 되더라고요. 미안하죠. 아유, 내가 그거 몇 푼 아끼려고 친구네 가게 놔두고 코스트코 가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또 이제 그게 공금이다 보니까, 공행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안 아낄 수가 없어요. 뭐 야박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 진짜 싼 거에는 장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해외 직판 지원하잖아요.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싸면 팔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다. 마케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공짜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들이 코스트코나 쿠팡에 가는 것만 아는데, 사실은 새로운 유통 경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친구는 그거 잘 모르죠. 코스트코 쿠팡만 고객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걸 쓰실걸요? 저는 국대한우, 정육점 아지아 등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는 업체를 이용합니다. 수시로 카카오톡 채널로 또 상품 정보를 보내주는데 정말 지독하게 쌉니다. 친구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어요. 박리담회로 전 국민을 상대로 팔아대니 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뭐 정육점 아지아 이런 사장님은 유튜브도 너무 잘하셔요.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대는 거죠. 그리고 뭐 유튜브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거기서 사요. 그리고 또 저는 순인의 생선 카페라고 제가 애용하는 그 생선 구매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도 요즘 이제 정육도 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품질이 좋아요. 싸고. 친구 정육점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정육점은 그렇게 포장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명절 때 선물 많이 할 때가 되면은 친구네 쪽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뭐, 목포 순인의 생선 가게나 정육점 아지아에서 사는 거죠. 진짜 죄의식 생겨요.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무서운 게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밀키트가 맛도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뭐 강조하면은 진짜 더럽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또 간편하고 또 싸요. 그 김치찌개, 감자탕, 삼계탕. 와, 녹두 삼계탕 그거 집에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녹두 삼계탕 뭐 3개 사면은 그냥 10분만 데우면 되는데 이걸 안 사 먹겠냔 말이에요. 육개장 맛있어요. 제육볶음, 돼지갈비찜, 소고기 전골, 소고기 미역국, 닭볶음탕, 닭게장, 닭갈비, LA 갈비, 양념구이, 닭다리구이, 밀키트 등 밀키트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 정육점에 갈 일이 뭐가 있냐고요. 조금인 경우는 그냥 이런 거 사다 먹어버리면 되고,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또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60년생이니까 친구도 조금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중앙시장 젊은 상인들 인테리어 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친구는 옛날 사람입니다. 인테리어가 솔직히 구려요. 그런데 그 중앙시장에 젊은 정육점 사장들이 무척 많아요. 인테리어가 깨끗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라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정육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인테리어까지 밀리니까 내 친구 정육점에는 단골만 오는 거죠. 그 친구가 진짜 새벽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전자상거래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서 밀리죠. 뭐 유튜브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도 없었고 배울 시간도 없었죠. 할 시간도 없었고 배워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코스트코 쿠팡이 다 가져가고 여기에 국대한우, 정육점, 아지아 등 온라인 절대 강자들이 또 다 가져갑니다. 밀키트가 가져갑니다. 젊은 사장들이 또 가져가 버려요. 친구가 먹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전환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유통에서 이미 밀려버린 거죠. 그래 뭐 걱정할 건 없어요. 다행히 부인이 반찬을 팔아서 정육점보다 돈을 더 법니다. 그야말로 손으로 하는 어떤 작업들이죠. 정육점이 우리 친구 거니까 그 앞에 앞에서 부인이 반찬을 팔아요. 고기 파는 것보다 돈 더 법니다. 참 다행인 것은 부부가 35년 동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늘 주변을 챙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 사람들은 여기서 사요. 저기도 여기서 반찬 삽니다. 두 분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분들은 어떡하죠? 너무 걱정이 돼요. 다른 사람 걱정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 친구는 너무 아쉽죠. 세상이 너무 변했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아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정육점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친구에게 인터넷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핀잔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게 참 위로가 돼요. 그런데 나머지 중앙시장 거의 대부분 상인은 6시에 파장하면서 어깨가 축 처집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매출 떨어지면 정말 밥맛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걱정이 돼요. 저 정도 규모고 또 이렇게 경쟁도 없는데도 어느 날 매출이 툭 떨어지면 확 무서워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거 진짜 한여름이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오늘 또 가서 물어봤어요. 소비 쿠폰 됐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잠깐이지 뭐.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그거로 무슨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소상인들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0만 명이 폐업하고 더 놀랍게도 120만 명이 창업을 하는 거죠. 지금 아무도 소상인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 쿠폰, 추가 쿠폰 아무리 발행해봤자 그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이 대안을 냈죠. 역직구를 확대하자.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뭐 알겠어요. 티쿤이 도와주고 싶은데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해외 직판해야 됩니다. 티쿤은 해외 직판이란 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부디 티쿤 따라서 하세요. 9월 24일 날 충무로에서
10억 원 이상 매출점 8개를 만든 현지화 자사몰 해외 직판 설명회 합니다. 여기 안 오셔도 이 카페 www.tikkun.com에만 들어가도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오프라인 설명회 오시면 저하고 인사도 하고 또 이후에 해외 직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오시라고 권하지만 안 오시더라도 또 이 카페에 들어와서 www.tikkun.com은 카페예요, 카페. 이 카페인데 이 카페에 들어오면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래도 더 많이 최신 정보도 듣고 저하고 인사도 나누시려면 이 오프라인 설명회에 오세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제 워낙 사람들이 믿어주고 좋아해 주니까 괜찮습니다만 저를 아는 티쿤을 아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지금 온라인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티쿤 믿고 오셔요. 그러면 같이 살아날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